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몽이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반 아이 중에, 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좀 하고 아이가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의 환경을 좀 살펴봐서 달라진 부분이 무엇인지 조금 그걸 환경을 파악해보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아이의 심리를 좀 알아보고 또 부모님과 또 원해서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지 부모님과 함께 의논해보는 어떤 그런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몽이쌤 어린이집에 만 3세 남자아이가 어머님이 이제 복직을 곧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생을 받고 이제 육아휴직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복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복직을 준비하면서 이제 엄마와 좀 이제 오후에 어린이집 갔다 와서 좀 이제 좀 저녁 먹을 때까지 그래도 꽤 몇 시간을 같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시간이 이제 비게 되니까 할머님이 이제 어머님이 퇴근하고 오실 때까지 좀 봐주기로 하셨고, 그리고 어린이집이 끝나고 나면은 태권도를 갔다가 태권도에서 하원을 하기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귀가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어머님이 이제 플랜을 짜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복직을 아직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복직을 하기 전에 어머님이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태권도도 알아보시고 또 이제 할머니와 시간도 조율해 보시고 이러셨겠죠. 그래서 할머님은 시간을 좀 보내시다가 아이 이제 태권도 마칠 시간쯤 되셔가지고 이제 그 땡땡이 집에 와 계시면 태권도 갔다가 이제 귀가한 땡땡이와 함께 엄마가 이제 퇴근해서 올 때까지 아이를 조금 맡아주시다가 또 이제 가시고 이렇게 이제 계획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요걸 설명을 해주셨을 거예요. 우리 땡땡이에게 땡땡아 이제 엄마가 회사를 다시 가야 되니까 그 동생도 이제 그 도우미가 좀 있고 이제 그 이후에는 할머니가 봐주시고 막 이러시는데 우리 땡땡이하고 땡땡이 동생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태권도도 잘 다니고 할머니 말씀도 잘 듣고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으면 돼. 뭐 이런 걸 설명을 해줬겠죠. 근데 이제 아이는 동생이 태어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마음앓이를 좀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완화가 되어서 마음이 진정되었고,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다시 엄마가 이제 시간을 많이 비운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이제 심란했을 거예요. 이제 약간 이런 불안한 마음들, 엄마가 오랫동안 나가서 없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날 두고 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동생이 생겨서 한번 겪었던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허전함, 부모님을 빼앗긴 것 같은, 엄마를 빼앗긴 것 같은 어떤 그런 허전함을 또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전에 이제 불안하면서 했던 행동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초임 스님이 아니시고는 아이가 이제 좀 엄마가 복직을 앞두고 이제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모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저희 원에서 이제 이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행동을 보이던 그 동생 보고 나서도 보이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냐면은 친구를, 옆에 있는 친구 보다는 내가 옆에 있고 싶은 친구, 그 옆으로 자꾸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원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다툼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나는 세모가 좋아. 세모 옆으로 가고 싶은데 세모는 네모가 좋아. 네모 옆으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우리 땡땡이는 가서 네모도 싫고 세모도 싫고 이제 한 대씩 때리는 거죠. 그리고 밀어내고 이런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걱정이 되시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부모님께 전화해서 오늘 우리 땡땡이가 친구 좋아하는 친구하고 앉고 싶었는지 근데 그 친구가 원하지 않아서 좀 충돌이 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오늘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앉았는데 본인이 앉고 싶어 하는 친구를 내 옆으로 끌고 오려고 막 그래서 그 친구가 싫어해서 또 충돌이 생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 복직을 앞두고 좀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부모님은 듣고 가뜩이나 이제 복직을 앞두고 이 아이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우리 작은 아이는 또 잘 견딜 수 있을까? 또 우리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잘 봐줄 수 있을까? 태권도 학원에 가가지고 또 잘 지낼까? 막 이런 고민들을 막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고 난 이후에 회사에 가서 내가 일을 다시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업무 공백을 내가 잘 메울 수 있을까? 막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은 시점일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런 말씀까지 듣는다면
어머님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쵸?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까지 좀 알고 계셔서 앞에 부분 이야기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땡땡이가 이제 약간 허전함 이런 마음 때문에 좋아하는 친구를 조금 더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많이 안아주고 눈길 한 번 더 주고 이러면서 친구에게도 부탁해서 조금만 조금만 더 옆에 앉아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제가 좀 지원해주고 있어요. 라는 말까지 같이 해주시면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좀 불안해하는 심리를 조금 더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고맙지 않으시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초임생들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챙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동료 선생님들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모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든 부분, 어떤 부분이 힘든지 그 부분을 알아주기만 해도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땡땡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께 이런 이야기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아직 복직 전인데도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복직을 했어요. 복직 이후에도 그런 일이 계속 생겨났겠죠. 점점 심해졌어요, 사실은. 복직을 하고 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사실은 어쨌든 복직을 했으니 사회인으로서 그 맡은 업무는 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업무 공백 기간이 있었으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하셨을 테고. 그래서 전화를 해도 전화 통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님이 오셔서 이제 양육자가 바뀐 상황에서 양육의 태도 같은 것도 조금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조금 더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힘든 이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해요 라고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건 부모님과 교사와의 관계 이걸 좀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이의 환경이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어머니 이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런 모습이 보이긴 했지만 제가 지금 좀 더 신경 쓰고 있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받아들일 거예요. 적응 곧 할 거예요. 지난번에 동생 볼 때도 그렇게 적응했던 것처럼 우리 땡땡이가 용기 내서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있어요. 어머님도 다른 거 너 친구 이렇게 했다면서 뭐 이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으시고 어머니 그냥 알고 계시라고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잘 지내고 있다는 소리 선생님한테 들었어.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씩씩하다. 너 용기 있는 아이야.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 선생님이 그런 말까지 해주는 거죠. 상담을. 그러면 어머님이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긍정적인 어떤 그런 지원을 아이에게 할 수 있어서 아이는 시간 조금 지나고 나면 차츰차츰 나아질 거예요. 근데 사실만을 전달을 한다면 부모님들은 거기서 그래서 어떡하라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금 문제 있는 행동을 한다고. 근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고 계속 그렇게 말만 하면 나 어떡하라고. 이렇게 반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돼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부모님이 해결 방법을 갖고 있는 부분인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지 이거는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야 되는 건지 이건 시간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건지 이런 거는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면은 원장님과 상의하고 해서 부모님께 말씀드려야겠죠. 선생님이 사실적인 어떤 그 부정적인 현실만 계속 이야기한다면 이건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땡땡이가 좀 마음 붙이고 싶어 하는 그 친구 통해서 약간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땡땡이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땡땡이와 옆에 안고 싶지 않은 네모 마음이나 세모 마음도 중요하잖아요. 이럴 때 선생님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꾸 이제 한 친구에게 집착해서 막 앉으려고 한다면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땡땡아, 네모는 지금 네 옆에 안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땡땡이가 속상하겠다. 땡땡이는 네모랑 같이 안고 싶은데 네, 조금 있다가 땡땡이가 옆에 안고 싶어 할 때까지 그 전까지 기다려주면서 선생님과 제일 가까운 곳에 앉을까? 선생님은 네모만큼은 아니지만 선생님도 우리 땡땡이 좋아하고 선생님도 같이 놀고 싶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선생님 어떨 때는 어떤 아이를 보면 그 불안한 마음을 선생님이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잡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선생님의 그 앞치마 그 겉옷에 이렇게 한 자락을 이렇게 붙잡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어요. 물론 부모님께도 마찬가지고 아이가
불안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자리, 옆자리, 앞자리, 가까운 곳에 두고 불안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조금 더 관찰을 많이 하시면서 때때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용기를 내는 어떤 그런 시점이 보인다라고 하면 되게 멋지다. 이제 좀 덜 불안한 마음이 좀 나아졌구나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되게 씩씩해졌는 걸, 되게 용기 있어졌는 걸 이러면서 선생님이 좀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은 다시 원래대로 불안함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이제 회사를 가고 내가 태권도를 다니고 엄마를 좀 더 늦게 해서 저녁에 만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변한 건 없어. 아, 이렇게 환경이 바뀐 거구나. 시간이 흘러가면 아이가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좀 도움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다림의 시간은 참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한 명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 명을 봐야 하잖아요. 만 3세 같은 경우, 5살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15명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15명의 아이 한 명 한 명 한 명을 다 눈길 주면서 관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살짝 이렇게 미소만 지어줘도 잘 지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지금 SOS를 치면서 선생님이 손잡아 주기를, 선생님이 한번 안아주기를, 따뜻한 눈길을 한 번 더 줘야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부터 먼저 우선순위가 가야겠죠. 똑같이 15명을 한 명 한 명 한 번씩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아이가 아픈 아이가 있다면, 마음이 아픈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먼저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눈길 주고 손길 한 번 주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노하우, 네,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그때그때마다 표현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마다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씩씩한 선생님이 있으시고 어떤 선생님은 또 온화한 선생님이 있으시고 선생님들 유형도 다르고 목소리 톤도 다르고 다 다르시거든요. 그런데 진심이 통하는 마음, 행동, 눈길 하나 이런 거는 다 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님께는 용기를 주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걸 잘 이제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 공간, 빈 공간을 조금 더 메꿔줄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 플러스 지금 제가 몽이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아낌없는 지원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좀 다른 모습이 보인다면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셔서 부모님들께 이렇게 아이가 잘하고 있고 이렇게 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경 더 쓰고 있습니다. 라는 말까지 꼭 함께 하셔서 부모님의 신뢰는 물론이요. 한 가정을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선생님이 그런 도움을 주신다면 선생님도 얼마나 보람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보람된 교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시면서 제가 오늘은 아이의 환경 잘 파악하기 그리고 지원하기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